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벌써 2월 달도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상황 때문에 머리들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 나라가 뭔가 좀 이런 방향으로 가서 좀 우리의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이고 또 우리의 자주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좀 현실적이고 다분히 미래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좀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과 내란죄 덧씌우게 대해서는 너무 많이 걱정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사필 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어떻게 하면 이 동북아시아 이쪽 지역에서 우리의 힘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격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가 미국과 함께 중국을 분해시켜서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는 지난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말 타고 중원을 호령했던 그 만주지역 스탄이라고 불려지는 서역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후예들이 그런 모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백령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사 전략적,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미국의 전략가들이 2030년이 되면 중국 함정이 중국의 해군이죠. 해군이 400척이 넘는다. 그러면 미군이 이 해상에서 전투를 했을 경우에 중국한테 지는 것이 아닐까? 이러면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걱정할 건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와 같은 중국의 군함의 척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만은 이러한 중국의 파상 공세를 역전시키고 역전을 넘어서서 아예 괴멸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해군이 태평양상에서 중국 해군과 맞닥뜨린다, 전투를 한다. 그러면 함정수가 부족하니까 미국 해군이 밀린다,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과거 우리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지략이 있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해군 함정들을 모두가 이 협소한 북중국 해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북중국 해상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어디냐면은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그 사이가 바로 천제낭이 있고 그 안쪽에는 북경이 있죠. 북경이 어디입니까? 중국의 내륙에 있는 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같은 북중국 해상으로 중국 해군들을 유인해서 여기다 몰아넣고 난 다음에 미국 해군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중국 해군과 싸울 일이 없어요. 결국 누가 한다?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중국 해군, 공군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상으로 진출하는 그 자체가 봉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해군들은 숨쉬기가 좀 편해지겠죠. 자, 지금 그래서 중국의 바레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레만, 보하이완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산동반도, 산동 피니슐라, 그 다음에 요동반도, 랴오동 피니슐라인데 이 바레만과 산동반도, 요동반도가 있는 요 인근으로 중국 함정을 모두 유인을 한 다음에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을 수백 발을 이제 발사를 해서 중국 해군 함정도를 전부 다 이 서해 바다에 물고기밥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미 대한민국 육군은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국 해상으로 중국 함대를 유인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이들을 모두 격침시킬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한국의 해군이나 공군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국의 함정을 어떻게 이 바해만으로, 즉 서해안의 서쪽에 위해, 그 다음에 연대, 그러니까 웨이하이, 그 다음에 연대, 이엔타이, 이런 곳이 있는 이 산동반도, 과거 신라 시대 때는 우리 조상님들이 가서 신라방, 신라소 이런 걸 차려놓고 살았던 우리한 매우 밀접한 곳이죠. 그 다음에 류동반도 있습니다. 랴오동 페닌슐라가 있어요. 자, 유동반도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 서해안 타고 쭉 올라가다가 중국의 단동을 거쳐서 해안선 타고 가다 보면 대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대련으로 삐쭉하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바해만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해만으로 중국의 함대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황해도 장산곶 옆에 보면요, 백령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자, 이 백령도에는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북한 괴뢰의 도발을 항시 24시간 1년 360일 감시하고 있죠. 자, 백령도 면적을 따져보면 51.12평방킬로미터고 최대 길이는 8.45km가 됩니다. 자, 현재 백령도에서는 활주로 길이가 1200m 정도 되는 비행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2030년 완공 예정인데, 자, 이 정도 비행장이면 C-130 수송기는 이착륙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죠. 자, 지금 이런 가정을 해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 백령도에다가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으로 미군 기지를 건설해서 미치게 제공하고 여기에다가 이지스 어쇼, 그 다음에 사드 이런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에 50명을 태우고 수백 킬로미터 침투가 가능한 CH-53 킹스텔리온 대형 헬기를 100대, 200대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고 우리 군에 배치해서 이 킹스텔리온 이 헬기를 백령도에도 한 100대 정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치 헬기 부대를 또한 백령도에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각종 지대지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백령도를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즉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령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중국 전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사정거리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중국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엄두조차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 다들 이제 VOA 같은 방송 통해서 들어보셨죠. 자, MD 체제를 한미일 전체가 공유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미사일 디펜스라고 그래서 적들이 쏜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만이 달까요? 아닙니다. 이 지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이 이야기들은요, 공격과 수비를 모두 다 공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중국을 완전히 분해시켜버리겠다. 즉 중국을 신석기 시대로 농업 시대로 지금 되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을 마치 미국이 승인해 주는 것처럼 이런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은 유사시에 이 백령도에 배치된 한국군이 아파치 헬기라든지 또 CH-53 킹스텔리온 헬기를 타고 바로 산동반도 아니면 요동반도에 기습 상륙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무력이 있기도 하지만 더 우리나라 해병대를 더 증강시킬 필요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은 자신들의 수도 북경, 베이징, 그 다음에 산동반도, 요동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중국의 해군 함정이나 전투기들을 대거 배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중국이 오판을 해서 대만을 침공한다.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바로 이 백령도에 배치된 한미연합군이 이 베이징, 수도 베이징을 공격을 해버리고 그리고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점령할 수 있다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중국 수뇌부들한테 심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중국군 수뇌부가 아무리 용감하다 하더라도 수도 북경, 베이징을 갖다 비워놓고 대만을 갖다 침공한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해군은 한미연합군이 바다를 건너서 이 북중국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도 북경과 요동반도, 산동반도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중국 해상에 중국 해군 함정들을 대거 배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백령도의 지정학 위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해군 기지가 있다고 하는 대련, 다리엔, 그곳까지는 280km 되고 위해, 웨이하이, 산동반도입니다. 거기까지는 230km. 그 다음에 똑같은 산동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 연대, 이엔타이, 거기까지는 280km. 또 신우주랑 맞보고 있는 단동 거기까지는 220km. 그리고 산동성 아래에 있는 청도라고 있죠. 칭다오라운. 거기까지는 430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영성의 성도인 심양, 션양까지는 430km에 불과합니다. 전부 다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500km급의 천무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뭡니까? 산동반도, 요동반도, 만주 지역이 모두 대한민국 육군의 탄도미사일 천무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 됩니다. 자, 그리고 사거리 500km급의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지대함입니다. 육지에서 쏘아서 선박을 맞추는 거죠. 이 사거리 500km급의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도 수백 발, 수천 발을 배치해 놓으면은 중국 해군 함정들 또 그들의 해군기지라고 하는 대련, 다리엔과 청도, 칭다오 이 항구 밖으로 이 중국 해군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왔다가 그냥 우리 지대함 미사일 맞고 서해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정의 척수가 군함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그 뭡니까? 바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게 되겠죠. 자, 지금 우리 백령도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 해병대가 그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군이 추가로 주둔할 수 있도록 기지를 건설한다. 어려운 일일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령도에 추가로 미군이 근무할 수 있는 기지를 추가로 우리가 건설하게 되면요, 이것 자체는 중국에게는 대단히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은 비용을 써서 상당수 무력이 엄청나다고 떠들고 과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의 함정을 북중국 해상에 꽁꽁 묶어둘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 됩니다. 자, 이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미국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오늘 새벽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보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RFK 주니어라 그러죠. 이 로버트이 보통 우리가 부를 땐 바비라고 부릅니다. 바비. 예. 이 바비가 오늘 이제 대통령과 그 가족들 앞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 선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 보건복지부의 일을 맡긴다는 건요. 이전에 팬데믹과 관련된 중국 공산당의 만행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백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한 전 세계의 감염과 대기업들이 그 부정으로 불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했던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다음에 미국의 FDA나 질병관리청 CDC라고 있죠. 그런 것도 지금 아마 심각한 위기상에 처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또 잘 다루지 않습니까? 그 매드맨 티어리라 그래서 그냥 그 미친 사람 광인 전략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은이를 잘 타일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야, 정은아, 앞으로 말이다. 우리가 그 백령도에서 우리 한미연합군이 중국이 북쪽 공격해 들어온 것도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지금 그 백령동 맞은편에 그 옹진군이라고 있지? 거기 그 니네가 배치되고 있는 북한군, 소위 말해서 특수병력들도 있고 한데 그 병력을 북한, 중국, 북중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신의지 부근으로 다 옮겨라.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갖다 이제 등 두들겨주면서 권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백령도에 이지스 어쇼를 갖다가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백령도에 이 이지스 어쇼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에서 뭐 핵미사일 뭐든 쏩니다. 그러면 쏴서 미사일은 고도에 올라갔다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협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북쪽 아이들이 무슨 미사일 쏘면요, 이 상승되는 이 과정, 예? 이 상승 단계에서 모조리 다 요격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백령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북한 애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뭐 무슨 미사일 이런 것들이요, 뭐 설령 핵탄두의 소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가 지금 꼴값을 떨고 그 뭐 남한을 갖다가 뭐 집어삼키야 어쩌겠다, 뭐 일본을 위협하고 뭐 미국을 공격해, 모든 위협 카드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남아의 결론은 뭡니까? 트럼프 아저씨 말을 잘 들어야죠. 미국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북한 애들이 이제 죽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북한 항왕에도 옹진군에 있던 북한군을 압록강 하구 남쪽에 있는 신의주, 백현군쯤 되겠죠. 피현군. 북에 그 근처 피현군이 있는데, 자, 그쪽 지역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자,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북한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압록강 맞은편에 있는, 즉 신의주 맞은편에 있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단동. 중국 발음은 딴동이라죠. 이 딴동 지역에 중국 육군을 대거 집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바레만 근처에 중국 해군이 이제 몰려들어가서 북경을 지켜야 하듯이 지금 북중 경계선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단동적으로도 중국의 육군들이 이제 그곳에 집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지금 백령도에서 단동까지 거리가 220k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500km급인 이 천무 다연장포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백령도에 배치된 아파치 헬기 혹은 CH-53 킹스탈리온 이와 같은 전투 무장이 탁월한 헬기를 동원해서 북한 내부도 동시에 셧아웃 시켜버릴 수 있는 양수겸장의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설령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인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사망했다, 이와 같은 뭐 급변 사태도 아니지만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 한미연합군이 이미 백령도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 중국 육군이 압록강 넘어서 신유 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것, 이 북한 영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다가 북한 지역에 북부 지역은 뭐가 있죠? 개마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지 어떻게 됩니까? 이 강남 저규령 마천령 산맥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낭림산맥부터 해서 이 골간을 이루고 있는 이 백두대간과 개마고원이 있는 이 마천령 산맥 이쪽 부근은요 고지대가 높아요. 과거 6.25 때도 그 장진호 전투에서 많은 미군이 죽고 우리 한국군도 사상을 많이 입었는데 바로 그처럼 이 북부와 동부 지역은 이 개마고원 지대의 그 자연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대단히 험준한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라 하더라도 그 산악 지역을 넘어서 그쪽을 이용해서 내려온다? 이건 좀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동해안을 통해서 원산, 함흥, 청진 이쪽 지역을 통해서 바로 한미해군, 한미연합해병대가 신속하게 이 동쪽 북부 지역은 한미연합군이 신속하게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서쪽은요. 압록강부터 해가지고 강남, 저규령, 묘현, 언짐, 멸악산맥으로 쭉 이어지는 이 등줄기가 옆으로 뻗어나오면서 그 사이사이가 평지예요. 특히나 황해도의 재령평야라든지 연백평야 이런 데는 굉장히 농사짓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서부 지역이 광활한 평지가 있어서 북한 내부에서 급변 사태가 있다. 그러면 중공 군대가 쉽사리 밀고 내려와서 평양을 또 점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한미연합군 입장에서 볼 때도요. 이 평양을 빼앗긴다? 이거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백령도에 우리 막강 귀신 잡는 해병과 그리고 백령도의 주한미군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해병대 임무가 북한군 견제에서 어디로 갑니까? 중국군 견제로 바뀌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북한 전역과 만주 지역에서 중국군이 지들 멋대로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가정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백령도에 한미연합군 기지를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갑자기 내부에 급변 사태가 난다거나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럴 경우에도 북한군이 함부로 휴전선 이남으로 내지는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 지역으로 내려올 수 없게끔 동시에 일타쌍피, 일거양득의 작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동강 하구에 있는 남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죠. 그 다음에 옹진반도. 이런 데다가 주한미군 기지를 설치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 지역을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으로 우리가 회복을 시켜놨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동강 하구 남포에다가 또 옹진반도 황해도 옹진에다가 주한미군 기지를 또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이런 거 건설해야 되겠죠. 왜?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죠.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결국 어떻게 되죠? 큰 개념으로 주한미군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나 건설 비용 이런 비용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 정부가 100% 제공하는 것이 이치에도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1950년 6.25가 발발하고 한 3, 4개월 정도는 인민군하고 싸웠지만 나머지 34개월 정도는 유엔군과 함께 북의 진주에 내려온 중공군대와 싸웠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한국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178만 9천 명이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강산에서 여기저기서 용맹하게 전투를 했고 그 가운데는 13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었죠. 자, 그런 것이 바로 미국이 전쟁 기간 중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전쟁 비용 및 복구를 위해서 그 비용으로
680억 달러를 그 당시 가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요,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100% 지급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말입니다. 뭐 트럼프가 지난번에 시카고입니까? 어디서 이코노미 컨퍼런스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뭐 한국은 돈도 잘 보고 뭐 머니머신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주둔 비용을 한 100억 달러 요청해도 될 것 같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드는 거는 3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다 해서. 그러면 해봐야 우리나라 또 5조 원이에요. 그런데 조 바이든 정부 때 멍청한 짓을 해서 우리가 석유를 사오는데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석유 수입에 들어갔던 돈이 55조인가가 더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유가가 떨어지겠죠. 과거 일기 때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50조 내지 55조를 추가 지출 안 하더라도 석유를 사올 수 있습니다. 또 가스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조 원 되는 거 그래 우리가 다 줄게 니들. 와서 수고한다. 해서 5조 원 한 35억 달러 주고 더 큰 거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 매긴다, 뭐 캐나다, 멕시코는 25% 매긴다 하더라도 언더 테이블로 수면 하나 들어가서 형 그럴 수 있어? 주한미군한테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매긴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한 0.5%나 매기든가 아니면 아예 안 매기든가 뭐 이렇게 좀 해줘봐. 이러고 이제 또 흥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지역에 서쪽에는 남포, 근데 동쪽에는 청진, 함흥, 원산이 있어요. 또 남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중국하고 맞보고 있는 신의주가 있죠. 자, 이런 주요 거점 지역에다가 미군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수만큼 미군 기지를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지어줘야 되겠죠. 이것은 단순하게 한반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말 달렸던 어디? 만주, 그 다음에 서역까지를 우리의 영향권 내로 잡아들이기 위한 우리의 거시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대책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3년도에 국방비가 57조 원이 우리가 썼어요. 그런데 비정부 기구 있죠. 뭐 NGO라든가 뭐 또 소위 좌파 생태계에서 잠식하고 있는 이런 좌익 진영들 어떤 세력들이냐면 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거나 대한민국을 파괴해서 북한과 함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의 집단들이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102조 3천억이란 정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자, 국방비 예산이 57조인데 이렇게 많이 지출했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성인지 예산. 이 성인지 예산이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사라지게 됐죠. 우리나라가요, 성인지 예산으로 용도가 어딘지도 모르는 돈을 24조 원이나 썼어요. 합쳐놓으면 얼마예요? 126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자, 미국도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성별은 male, female,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LGBTQ,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거기다가 지금 잘났다고 지식인 양, 폼 잡고 다니는 것들이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이 따라서 우리가 DEI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는 헛된 지식인들의 헛된 망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마치 내가 많이 깨우치고 잘 아니까 나 같은 지성이네. 이런 인격체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해. 하면서 그들이 지금 오바마 때부터 해왔던 미친 짓이 뭐예요? 바로 DEI. D 뭐예요? Diversity 혹은 Diversity라고 그러죠.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Equity. 형평, 평형성이죠. 평등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I, Inclusion. 포용한다라는 포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양하게 평등하게 포용해야 된다. 뭘 하자는 얘기야. 지능이 떨어지고 실력이 부족해도
얘는 피부색이 검으니까, 얘는 피부색이 노라니까, 얘는 동성연애자니까, 얘는 게이니까, 얘는 레즈비언이니까, 얘는 성전환까지 한 트랜스젠더니까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 하면서 미국 사회가 지나간 4년 조 바이든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같이 그런 미친 자들의 생각과 미친 자들의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준용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허무맹랑하게 이 무슨 돈을 102조 3천억 원이나 정부 예산으로 이런 비정부,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런 것들한테 줘요. 당연히 이런 거를 절반 정도 뚝 잘라서 국방비, 방위비로 전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성인지 예산까지 포함한 126조 3천억 원, 이건요 좌파 생태계에 투입된 예산이에요. 적어도 이 126조 3천억에 절반만큼 되는 63조를 국방비를 전환하잖아요. 그럼 57 플러스 63, 120조가 되네요.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국민들의 혈세로 받아서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돈 찍어서 함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돈을 받아들여 돈을 돈답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 있는 그 옆에 가시면요, 덕적도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런 쪽에다 과감하게 주한미군한테 준다고 하는 미군이 미국 쪽에서 요구할지도 모르는 100억 달러? 그래 줄게. 해놓고 그래 35% 해당하는 거 주둔 비용 5조 원 우리가 다 대체를 써줄게. 나머지 한 65억 달러 정도 남죠. 그죠? 그럼 그 돈이 한 1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런 돈 가지고 지금 인천 앞바다 덕적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도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인천공항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이 근무하고 있는 이 해상의 군사기지를 추가로 건설해서 한미연합군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덕적도 크기는요, 지금 현재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 거기에 한 절반 정도가량 됩니다. 자, 이 덕적도에다가 이런 해상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이지스함, 그 다음에 각종 전투기, 그 다음에 각종 초음속 미사일 등등을 대량으로 배치해 놓고 우리가 중국을 딱 겨냥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 해군 공군이 숨이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숨이 막힙니다. 자, 그리고 덕적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가보시면요,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이 있어요. 그 지도도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의 작은 섬들을 연결해서 매립을 하고 해상에 이 군사기지를 건설해서 지금 미군들에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한국의 해군, 공군, 한국의 해병대까지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저 지역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제가 지금 백령도 말씀드렸죠. 지금 인천공항 옆에 지금 덕적도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미국 해군이 기지를 만들어 놓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지스함 갖고 오겠죠. 또 잠수함 갖고 들어오겠죠. 각종의 함대가 들어오죠. 무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요, 한 65억 달러로 기지 만들어 놓고 초청을 해놓고 미군을 갖다 들어오라 그러면 우리 돈 주고 사지도 않은 무기를요, 몇십조 원어치를 갖다가 배에다 싣고 비행기에다 싣고 잠수함에 싣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득 보는 쪽이 누굽니까? 우리죠. 예, 대한민국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이지스함, 이런 선박들과 잠수함들이 수시로 이 서해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옹진반도도 오고 또 덕적도 해군기지도 들락날락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 아이들이 지금 제1도련이다 제2도련이다 만들어놓고 지금 까불고 있는데 밖으로 기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태평양으로 나와서 뭘 해보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저기가요,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가고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또 가고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주도에서 북서 방향으로요,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한 125km 정도 가면 거기에 가고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옆에는 또 흑산도도 있고요. 자, 이 가고도를 해상 군사기지로 신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해서 미군한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군도 여기 같이 이제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이 서해안상에 지금 백령도, 덕적도, 가고도까지 왔어요. 이제 제주도가 하나 더 있지만 이 가고도에도 이지스 어쇼 사드 미사일 시스템, 그 다음에 지대지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이지스함, 전투함, 전투기 등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맞은편에가 뭐가 있냐면 중국의 해군 함정이 제일 많다고 하는 청도, 칭다오 해군함 기지가 있어요. 그러면 칭다오, 청도에서 중국의 함정들이 출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기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네? 청도에서 좀 더 내려가면 상하이,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물류 항구도 되죠. 자, 거기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해군의 함정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중국의 함정들이 이 해군 기지에서 못 나오게 봉쇄를 해버리면요, 결국 현실적으로 전투가 가능할 수 있는 중국 함정이 몇 대가 되죠? 몇 대 됩니까? 결국 한 대도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배들은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기본적으로 입항료에 이런 구실을 달아요. 선박 안전을 위한 일회성 보험료. 왜? 너네 나라에서 만든 배는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 날 수 있고 위험하다. 이와 같은 명목을 달아서 기본 입항료 한 10배, 20배 정도를 입항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입항 절차 허가를 까다롭게 하면 각 나라의 화주들이 중국산 배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 해운 회사들에게 물건은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못 맡기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선주들은요, 이제 중국 조선소에 선박 건조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까? 주문을 못 하게 되죠. 자, 그러면요, 이런 모든 선박 부품을 중국이 어디서 수입하냐면 일본, 한국, 독일 이런 데서 부품을 수입합니다. 엔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선박을 구동하게 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북한으로 독일, 일본, 한국이 수출할 수 없게끔 대중국 수출을 차단시켜버리는 법안이 곧 마련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조선소 해운회사 1년이 못 갑니다. 6개월 내에 아마 대부분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의 조선소가 망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중국 해군의 해군 함정 건조 및 수리가 MRO가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6개월 내에 중국 해군 함정의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1년 안에 중국 해군 함정들이 가동한다는 가동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5% 미만 혹은 0%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중국 해군하고 직접 함포 사격하고 미사일 쏘고 이런 전투를 하지 않고도 중국 해군을 괴멸시키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방법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0년 전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국을 도와 미국을 지켜줄 때가 된 거죠. 주제넘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나라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시각을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보시죠. 자, 제주도를 가보실까요? 제주도 섬에 가시면은 북제주, 남제주 나눠지는데 그 남쪽, 그러니까 제주도를 4등분 하셔갖고요, 남서쪽에 있는 쪽에 알뜨르라고 하는 비행장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뜨르 비행장은요,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 아이들이 사용했던 곳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쪽에 그 알뜨르 비행장 주변 지역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요, 여기다가 미국의 공군, 미국의 해군이 주둔하고 정박할 수 있는 그 기지를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저 남서쪽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 해군을 겨냥하고 있으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제주도에도 우리가 그래 100억 달러인데 우리가 내줄게 하면서 우리나라 건설 토목 회사를 동원해서 결국에 65억 불은 전부 다 어떻게 해? 기지 만들고 활주로 건설하고 항구 만들고 하면서 그 돈을 우리나라 건설사에다 다 부어주는 거죠. 경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생색내는 겁니다. 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말이야 당신이 그 랠리 할 때 한 얘기 있잖아. 100억 달러. 그래 우리 뭐 머니머신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좀 지원해 줄게. 이 정도면 될까? 자,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 알뜨르 쪽에도 항구 비행장 만들어 줄 테니까 요코스카에 있는 그 미 서태평양 함대사령부 뭐 본대는 이제 하와이 있지만은요. 그 일본에 와 있는 그쪽은 지진 때문에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주도로 이사 와. 이렇게 해서 제주도로 미 함대의 그 근거지를 우리나라 제주도로 끌고 오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제주도가 하와이보다도 더 번성하는 그런 국제 아일랜드가 될 거야, 아마. 그러면 하와이보다도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각종 컨벤션 센터 들어오겠죠. 다국적 기업도 들어오겠죠. 오지 말라 그래도 서로 짐 싸들고 옵니다. 기본적으로 미군 함정이 들어오고 미군 공군 기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인터내셔널 스쿨, 국제학교 생기죠, 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좋은 대학교도 또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냥 돈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아요? 우리 국민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뭐 이제 인계철선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백령도, 덕적도, 가거도, 제주도까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지를 건설하고 한미연합군이 근무하게 만들면 뭐 불침항공모함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불침항공모함이죠. 그렇죠? 자, 거기다 조금 더 우리가 열의를 내서 밑에 좀 더 내려 대만과 대만 밑에 있는 필리핀의 섬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대만 남부 지역 그리고 필리핀 북부 지역에 거기 위치한 이뜨바야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뜨바야트. 이런 섬을 필리핀에 한 7천여 개 섬으로 된 나라니까 필리핀 정부에 얘기해서 그 섬 좀 우리한테 조차해서 좀 내주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군 기지를 만들어 갖고 해군, 공군, 해병대를 거기다 다 배치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군대가 간다는 얘기 뭐예요? 거기에 한국 해군이 보여온 이지스함이 가겠죠? 잠수함, P8, 해상 초계 가겠죠? 그 다음에 KF-21, 우리 전투기 보라매가 또 가겠죠.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거기 기지로 만들어 배치를 하면은 남중국해에서 지금 1도련선이다, 2도련선이다 만들어 놓고 까불고 애들이 있어요. 바로 저 중국 아이들이에요. 중국 공산당 아이들. 그러면 걔네들이 그런 까부는 게 되겠습니까? 뭐 해상에다가 뭐 없는 섬에다 지어놓고 거기다 뭐 미사일 갖다 놓고 온갖 폼을 잡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대만이 있지만은요. 위에 제주도가 있고 밑에 필리핀 사이에 이렇게 기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중국 애들이 뭐 배를 타거나 잠수함을 타고 태평양 진출하는 게 근본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봉쇄가 돼요. 그러니까 이트바야트 섬에서 대만 북부라고 하는 타이베이, 우리 자유중국의 수도죠. 타이베이까지가 480k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만 건너편에 있는 중국의 복건성에 있는 도시 샤먼, 하문이라고 있죠. 거기까지가 540km입니다.
그러면 이 섬에다가 500km 사정거리인 우리 천무 다인장포, 그 다음에 또 500km급의 초음속 지대함, 이런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배치해 놓게 되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대만 해협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대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폼을 잡아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해병대들이 뭐 해군 육전대라고 그러는데 걔들은 그 해군 육전대 같은 애들이 대만 섬으로, 대만 해안가로 기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즉 상륙할 수 있겠습니까? 못 기어 들어옵니다. 모조리 들어오다가 그냥 다 물고기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은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5,000년 전부터도 뭐 몇만 년 전부터도 얘들은 뭐야? 입만 열면 허풍을 떠는 애들이야. 허풍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야, 우리가 뭐 동풍 미사일이 뭐 어떻고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어떻고 이렇게 이제 아주 지들이 센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중국 군대는요, 빈 깡통입니다. 얼마 전에 그 숙청된 장군을 보면 그 걔네들도 유도탄 부대, 탄도미사일 부대가 있는데 그 물을 집어넣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 안에다가. 지금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뭐 강감찬 장군, 뭐 을지문덕 장군, 뭐 또 고선지 장군 등등 하고 해서 또 부여시대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세워놨던 과거 역사에서는요, 이 중국 애들이 세워놨던 당이라든지 수라든지 뭐 거란이라든지 요라든지 뭐 무참하게 박살낸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중국인을 두려워하는 애들이 한두 부류가 있죠. 하나가 이제 이재명이 우원식 같은 애들, 쎄쎄하고 가가지고 빌부터 먹고, 한 놈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놈은 뭐 내각제를 통해서 수상이 돼 보겠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친중 정치인들 딱 규정하면 한중 의원연맹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동맹을 사랑하고 안보도 미국과 경제도 미국과 하겠다는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칭 한미동맹당, 이런 당이 생겨나면 뭐 중국 군대 박살내고 북한 쓸어버리고 하는 것을 굳이 미국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려고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저 중국 애들의 약점을, 그들의 취약점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잘 냄새도 맡고 잘 인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필리핀 북단에 있는 한 섬을 그쪽 북부 지역에다가 한국군 기지를 추가로 건설을 하고 우리 군대를 거기다 배치를 해서 중국군이 대만도 침공하지 못하게, 그리고 남중국해를 통해서 함부로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해군 함정의 이 함정 척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북중국 해안과, 즉 북경을 에워싸고 있는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사이에 묶어두고 그리고 우리 서해안에다가 가둬버리면 미국 해군과 맞서서 전투할 수 있는 중국의 해군 함정은 거의 없게 됩니다. 한 대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저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고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정원장 중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런 중국 따위의 해군들, 중국 따위의 공군들, 저런 것들 공산당 군대를 박멸시키는 것은 누가 한다? 대한민국 군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제법 살아요. 저런 쓸데없는 시민단체에다가 나라 말아먹겠다고
반국가 활동하고 있는 저런 놈들한테 102조 3천억이 웬 말입니까 지금? 어? 성인 재산 24조는 웬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최소한도 절반 정도 뚝 잘라서 63조를 넣어서 국방비 예산으로 120조 정도는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해야죠. 응?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트남이나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에 있는 데다가 안보 차관을 주는 거예요. 뭐 100억, 뭐 200억, 300억 달러로 제공을 해주고 얘네들이 우리 무기 사다가 무장하도록 만들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차관을 빌려주고 우리 무기 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중국 해상에서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군대를 격퇴하고 박멸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무기 체계를 사게 되면요. 따라가는 게 있어요. 뭐가 됩니까? 유지 보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부품 공급을 하다 보면요. 원래 계약액보다 5배 내지 10배를 더 팔게 됩니다. 거기다가 무기 체계가 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산업 시스템이 같이 들어갑니다. 건설이 들어갑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산업이 들어가고 항공기 산업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위 한국의 발전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따라 들어가는 게 한국의 문화가 들어가죠. 물론 여기는 정신머리 없이 요즘에 미국 CIA에 신고당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의 것을 자랑스럽게 공연하고 표현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지금요.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KF-21 보라매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단좌형도 있고 복좌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부터 이 KF-21이 실전 배치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A사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AESA. 이 A사 레이더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발해놓고 아주 거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왜? 비싸게 팔아먹고 함부로 안 주려고. 그런데 웬일이래요? 우리가 자체 개발해버렸어요. 그런데 중국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2세대가 앞서 있다 그럽니다. 좀 지나면 3세대가 앞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KF-21에서 사거리 300km나 되는 이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했는데 최근에 이 미티어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켰어요. 전 세계가 지금 놀래 자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자랑한다고 하는 F-35를 본따 만든 그 5세대 스텔스기, 젠 20 이런 거 있죠. 이 젠도요. 얘네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붙였는데 젠이 우리 한국말로는 선멸하다 할 때 그 섬자입니다. 예, 젠이죠, 젠 미에단. 근데 이 젠 20 이런 비행기 만들어서 전 세계를 중국화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KF-22라고 만나면요. 그냥 상대도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지금 기술 협조를 했는지 몰라도 이 KF-21을요. 조금만 확대를 하잖아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구 현재 144대 1로도 이긴다고 하는 F-22 랩터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시도했는데 F-22를 축소시킨 것과 똑같은 모양대로 비행기가 나올 수 있다? 신의 좋아할까요? 아니면 무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원이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현재 KF-21을 만들고 있고 그 KF-21은 단좌뿐만 아니라 복좌를 해서 소위 전자전에서 유일할 수 있는 그라울러기의 역할도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공중급유도 이미 여러 가지 실전 훈련을 통해서 하늘에서 공중급유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공중급유가 가능하다는 것도요. 전선의 확대가 300km, 500km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바로 하늘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바로 또 전투를 하러 나간다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지금 무인기와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그래요. 자, 앞으로 중국이 우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협소하고 비례해서 인구가 많다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KF-21 같은 비행기도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거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남아시아 그 일대에서 중국 해군이나 공군이 까불다가는 전부 다 괴멸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서태평양상에서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의 함정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게 되겠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제안드린 내용은요, 무슨 뭐 지금 성인지 예산 쓰고 있는 뭐 102조 3천억에 쓰는 이런 거와 또 다른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로 효율적으로 돈도 쓰고 또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안보 라인을 지켜내고 특히나 중국 공산당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 정부와 우리가 수면에서 이런 것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란이 지금 현재 경제 제재 때문에 서방 세계의 에너지 수출이 좀 어렵게 됐죠. 그런데 이 이란에서 생산하는 기름의 대부분은 약 한 90% 정도는 중국으로 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에너지, 석유를 가져다가 대금을 어떻게 지불하죠? 무기로 지급을 합니다. 중국산 무기로 이란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란은 그 무기들을 받아가지고 중동의 여러 테러 단체들 있죠.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뭐 등등, 알카이다도 뭐 줄 수도 있겠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금 그런 중국산 무기를 가지고 이 테러 단체들이 이 아라비아해에서 중국산 무기를 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유조선을 공격한다든지, 뭐 상선을 갖다 납치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과거에 또 그 주얼리 3호 주얼리 홍강에 납치가 됐었고 석해군 선장이 체포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졌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대사로 보낸 사람도 그렇고 지금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조만간에 만약에 이란에 있는 모든 에너지 시설을 파괴한다. 그러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란산 에너지가 중국으로 수출이 안 돼요.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중국 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난이 발생하겠죠. 물가가 폭등하게 되겠죠. 기업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자, 그러면 중국의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사자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늘 중국의 왕조가 변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듭니다. 그러면 야, 군대 창고라도 털어버리자. 약탈해. 이렇게 되겠죠. 공산당 간부 좋아하고 있네. 저것들 때려 죽이고 걔네들 집에 있는 돈 다 끌어내자. 이렇게 그야말로 밀란이 발생하면서 중국 내에서 내전 상태로 진입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또 제가 옛날에 했던 바로 이게 보이지 않는 비밀 공작 사업들인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스라엘 친구들이 이 일을 해내 줄 거라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밀란이 일어난다, 중국 인민들에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중국 공산당 군인들이, 공안들이 얻어맞고 죽어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중국이 인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 침공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리고 중국 해군도 역시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요, 에너지난이 벌어지죠. 또 독일, 일본, 한국에서 부품을 안 팔죠. 그럼 부품 수급난이 생깁니다. 해군 함정 수리 보수를 못합니다. 결국 전투할 수 없게 되고 해상으로 배가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곧 있을 이란에 대한 모든 에너지 생산 시설을 폭파하고 또 핵시설을 파괴해버리면 아마도 6개월, 길어봐야 1년 안에 중국 내부에서 내전이 터지고 결국에 중국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현재 해군 함정들이 많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와 같은 작전이 먹혀 들어가고 우리가 한미연합을 해서 이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요. 끝나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한 1,000억 달러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뭐 중동에서 갖고 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져온 다음에 우리 정제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뭐 호주로 어디로 이 뭐 항공기유, 뭐 휘발유, 뭐 경유 등등 해서 많이 수출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중동에서 사온 기름 갖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산 에너지, 원유, 미국산 가스로 많이 가져다가 이 작업을 하면 더 좋겠죠. 제한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옵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네들에서 이렇게 기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너네들의 베네핏을 보장해 주니까 싸게 좀 팔어.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거를 정제해서 제3국에 비싼 값으로 팔고 또 그렇게 해서 막대한 양의 현금을 우리가 챙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 보잉사 F-15K를 생산하는 곳이죠. 보잉사 무기들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보잉사도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들의 무기를 사주면서 그들을 회생시켜줄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선순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7강국을 유전을 개발하고 가스전 개발하는데 중국 애들은 쫓아내고 일본, 미국, 한국 3개국이 나눠 먹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미국에서부터 에너지를 싸게 사와. 그러면 중국 애들은 이란의 정유시설이 폭파돼.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기름을 사가야 돼. 가스도 사야 돼. 자, 그러면 야 중국 우리가 기름 팔아줄 테니까 사가. 이러면서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요. 싹 빼는 거예요. 기름 주면서. 빼서 우리는 그걸로 미국을 도와주는 척하면 미국 무기를 사주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은 제철소, 조선소 이걸 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쪽에 태평양 쪽에 거대한 조선소를 지어놓고 또 중국산 철강이 지금 이제 뭐 멕시코나 캐나다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가잖아요. 자, 이런 것도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 틀어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철강 산업, 조선 산업 다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한 US 스틸 같은 회사도 회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철강 산업을 망가뜨리고 중국의 조선 산업을 망하게 해서 중국이 앞으로 영원토록 함정이라든가 자동차, 비행기를 만들 수 없게 또 건설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 프로젝트의 대중국 해체 공작 사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투자를 하고 하면서 미국에 가서 배럴만 만들어줘. 또 철도 만들어줘. 이렇게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상선을 통해서 또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을 통해서 역으로 중국에다 판매하면서 중국의 돈을 빼먹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중국에 비싸게 판매하면 앞으로 중국이 말 안 듣고는 못 베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3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는요. 기독교 동맹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려워한 소련 중공 북한이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침략했어요. 1950년 6.25 사변입니다. 그 전쟁 후에 우리가 한 것은 한미 간의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한 한미 동맹이 한미 간의 군사동맹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한미 에너지동맹, 그 다음에 한미 조선동맹, 배 만드는 거예요. 한미 방산동맹, 그리고 한미 철강동맹,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도 미국의 헌법처럼 기독교 사상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초대 건국 대통령을 하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죠. 조지 워싱턴 대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었던 그런 아주 당대 최고의 천재급 인재였죠. 자, 그런 분이
미국의 헌법을 참고해서 한국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신이 지금 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현재 한국 사람들이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 사상, 교육, 문화 등의 이 기독교 문화가 그대로 깊숙하게 녹아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 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소련 해체됐죠. 동구아파가 다 넘어갔죠. 예? 당시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예?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뭐 알바니아,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과거 서울올림픽 이후에 소련이 붕괴돼서 CIS로 나눠졌고 또 북이 그 다음 해에 청년학생 축전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붕괴되고 망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사탄의 제국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그 중국 공산당을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지옥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자, 이미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과거 선교사들로 인해서 비롯된 그 기독교 문화의 전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믿음 가운데 한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지저스 아미가 있어요. 이 지저스 아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사탄 세력들을 격파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그때가 됐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산도라지를 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광고가 곧 나갈 텐데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당뇨나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께는요, 꼭 추천할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는요,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이 사포닌이 산산 인삼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침과 천식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자, 하루에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시고 이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우리 아샤투데이 TV 구독자들에게는 한정이나마 3+3 해서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자,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분, 또 아투 시청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누구라도 010-7262-4455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구하실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010-762-4455번이니까 많이들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주제로 말씀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는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무슨 뭐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의 싸움이라고 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에 예속되어 있는 이 두 양당은요, 국힘당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광근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노예계약을 맺고 왔어요. 그 위엔 또 뭐 중국의 또 차얼학회 이런 데랑 또 뭐 또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힘당 내에도 친중파가 지금 드글드글합니다. 중국의 돈에 녹아난 놈들이 드글드글해요. 한두 놈이 아니야. 자, 그런데 민주당 얘기할 것도 없죠. 걔네들 2019년도에 민주연구원의 원장이었던 양정철이가 중국 가갖고 중국의 당교, 뭐죠? 공산당 학교의 줄임말이에요. 그 당교와 업무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뭔 짓 했다? 바로 부정선거를 했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부정선거는요, 양계 공산당에 의해서 주도됐어요. 하나는 북한 공산당의 대남 공작부서가 한국의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사전투표제를 하도록 살라미식으로 얇게 썰어서 6차, 7차에 거쳐서 이거를 합법화시킵니다. 그것도 모르고서 사전투표 나가는 이 개 돼지들은 정말로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부러터진 우동사리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 복권하시면 이것부터 해야 돼. 국민투표를 붙여서 뭐 한다? 사전투표제 없애고 선관위 없애고 투표는 임시 공휴일로 된 그날 종이로만 된 투표를 하고 끝나고 나면 그 감독관들이 개표 감독관이 돼서 수개표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각 투표소마다 숫자 나오면 그거 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엑셀에 기록한 다음에 쭉 긁어갖고 시그마 토탈 얼마 끝. 어려워요 그거? 이런데도 말이에요. 뭐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이런 거 만들어서 눈속임을 하고 여지껏 한 20여 년 잘해먹었죠. 이제 종결시켜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번 주에는 광주로 간대요. 우리 아시아투데이도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광주에 가서 광주에 그 무슨 민주화운동 정신인가 개나발 같은 그 정말 짐승만도 못한 정신을 떠드는데 그걸 이번에 박살내버리고 오자고. 응? 그러니까 다들 이번 주말에는 KTX 다 매진됐대. SRT 다 매진됐대. 그러니까 뭐 목포행 완행열차라도 타시고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셔라도 광주애들 다들 내려가서 그 광주에서 진행되는 일에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좀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산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미군의 주력 병력이 있는 그런 지역에 전염병이 살포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에서 이상한 또 병이 좀 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원시 같은 애들 가서 뭐라 그래요? 중국인들한테 비자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오죠. 이 미친 짓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과거에 문재인이 무슨 짓을 했어요? 2020년 초에 중국에 가다 보면요, 우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90도로 꺾어서 저기 넘어집니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 그러면 그런 중국인들을 자유롭게 우리나라 영토 내에 들어오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 뭐 그 우한 지역에서 학교 다니던 뭐 국민학교 애들인가 중학교 애들인가를 몇천 명을 갖다가 들여와서 병균을 뿌렸죠. 대한민국 국민들 살육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이런 또 나쁜 범죄를 저지를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를 했죠. 자, 미국에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잡것들이, 병원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제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금 인원이 축소돼 가고 있고 교육부 자체는 사라져버렸고 4명을 보내야 1명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미국의 연방정부 할 것 없이 주정부 모조리 다 감원에 들어갔습니다. 참 잘하고 있는 짓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제가 보기에는 한 80%에서 90%는 전부 목을 쳐야 돼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 가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대검찰청에다가 국정원장 김규현 씨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를 갔는데 그 접수 창구에 말이죠. 갔더니 젊은 것들이요. 뒤로 제끼고 배 삐렁 내놓고 자빠져 자고 있어. 거기만 그럴 것 같아요? 검찰청 내는 안 그렇고 국정원 안에는 안 그럴 것 같아? 외교부 국방부 안에 청사에서는 밥 먹고 와서 자빠져 자는 놈들이 한둘일 것 같아요? 자, 그런 놈들한테 왜 사료값을 주느냐 이거지. 사료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도 지금 중국 공산당 그자들의 하수인들이 지금 제거될 위험성에 떨어져 있어요. 자, 중국 공산당 세력이 우리 한반도에서 쫓겨나고 축출될 것을 중국 공산당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원시기를 부른 거야 이번에. 아무래도 재미해갖고 안 돼. 이제 지금 며칠 있다 이제 법원 판결 받고 이제 저 깜빵 갈 놈이니까 야 원시가 너 와가지고 우리 의원 내각제 좀 해라. 그리고 너네들 그 친중한 애들끼리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밑에 꼬북 노릇 좀 잘하고 이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 따라간 그 미친 게 하나 있죠 또. 배시성을 가진 애들. 근데 그 뭐야? 뭐
MBC에서 뭐 뉴스하고 뭐 그랬던 애라는데, 배현진. 그런 애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말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저 똥개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지금 친중화되어 있어. 그 밑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앞으로 윤 대통령 복귀하시고 새롭게 국민투표해서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해야 돼요. 선거법 다 때려 엎고 사전투표제 없애고 선관위 없애버리고 투표는 오직 임시공휴일 지정된 그날 종이투표로만 하고 수개입하는 걸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지금 여의도에 있는 저것들 그 여당이라고 하는 국힘당 안에도 뭐 권성동이 뭐 권영세 뭐 주호영 이런 애들 전부 다 내각제 지향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보면 재명이도 마포구 어디 한 그 북카페 전체를 임대해갖고 막 중국의 기자들만 불러놓고 몇몇 일본 기자만 해서 그렇게 신년 인사를 한답시고 했죠. 그리고 아주 몹쓸 소리를 했죠. 다시 뭐 읊을 필요도 없어요. 개만도 못한 개소리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거는 미국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이재명이 저놈이 우리 미군을 갖다가 점령군으로 표현을 해. 우리는 한반도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178만 9천 명이나 보내서 13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불이 됐는데 뭐 살려줬더니 미군이 점령군이야. 그러니까 이런 놈을 미국이 지금 살려둘 것 같아요? 안 살려둔다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같은 입장에서는 빨리 뭐라도 뭐 유혈 사태라도 일어나고 지금 중국에서 지원 나온 그 가짜 경찰들 옷 입고 있는 중국 경찰 애들이 인민들한테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마저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뭔가 유혈 사태를 지금 원한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우원식이 가서 시진핑한테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전쟁을 좀 일으켜주거나 아니면 전염병 병균을 좀 살포해 주십시오. 전쟁에 준하는 혹은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혼란을 한반도에서 만들어 달라고 이런 요청은 안 했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자, 곧 이재명은 구속돼서 끝납니다. 거기다가 뭐가 또 잘 되면 대북 송금한 대북 제재, 대북 생션이 있죠. 그것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으로 압송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왜 우원식이가 중국을 찾아가고 저렇게 지가 무슨 국가원사라도 됩니까? 건방진 놈. 그럼 뭐 하는 짓거리야 그게. 중국 애들이 높여주는 것처럼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이게.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한반도에서 중국인들 마음대로 들어오게 만든다?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 내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번져야 돼요. 구제역이 확산된다든지 조류독감이 확산된다든지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유혈사태 혹은 제2, 제3의 우한 폐렴균을 대한민국 전역에 살포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아비규환으로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간사한 생각을 하는 자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아이들 아닙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란, 이 문제도요. 전부 다가 이미 민주당과 내통하고 장난쳐왔던 홍장원이란 놈. 이자는 놈이라는 말도 아까워. 이 홍장원이가 평생을 그렇게 간신으로 살아왔다고. 내가 뭐 그 더러운 놈을 갖다 다시 한번 또 입에 올리기도 뭐 하지만은 제 방송이나 제가 대한연대나 이런 데 가서 한 얘기를 참 찾아보세요. 걔는 7급 주사보 때부터 이상한 짓을 해왔는데 뭐냐? 이상한 짓 딴 게 아니야. 윗놈 방에 찾아다니면서 간신짓을 하고 밀고를 하고 내부 동향을 보고하고 이런 짓을 해온 놈인데 어저께 내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홍장원이를 등용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병기 씨야. 이병기 씨는 노태우 대통령의 가방 못지로 시작해서 노태우 정권에서 잘 나가고 김영삼 때는 당시
안전기획부에 특별보좌로 와 있었고 특별보좌로 와 있으면서 고 어간에 입사했던 홍장원이를 통해서 자주 그런 홍장원이가 이병기 방에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쥐방울 역할을 했는데 내가 드디어 30년 만에 그 의문점이 해결이 됐어. 어저께 우리 동료가 연락을 해왔어. 무슨 얘기냐? 아이 저기 최공작관 당신 말이야 홍장원이하고 이병기하고 인척관인가 아나 그러더라고. 그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홍장원이 엄마하고 이병기 전 원장 부인하고 친자매지간이래. 그러니까 이병기 씨의 부인은 홍장원이한테 뭐가 돼요? 이모가 되지. 엄마 동생이니까. 그러면 엄마 동생인지 언제는 뭐 확실치 않지만 자우장 친자매지간이니까 이모가 된다고? 그 이모의 남편이니까 뭐야? 홍장원이 이모부가 이병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이번에 계엄 사태 벌어지고 나서도 이병기랑 통화를 했다는 게 나오잖아. 그 중앙일보 애들이 뭐 아주 잘 보도하려고 뭐 애를 많이 썼던데 보니까 그거야. 아, 이병기가 이모부가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의 그동안 30여 년간의 행동이 수미 쌍과에 딱 맞아 떨어지지. 기승전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 이모부니까 이모부한테 충성을 하고 이모부는 조카놈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당시 안기부 내에 자기는 뭐 밖에서 날라온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맥을 만들고 소위 그 쥐방울이들이 여러 놈을 둬서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뭐 이런 걸 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제 조태용 원장이 나와서 그 홍장원이 실체를 또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렸어. 뭐 왼손으로 썼었대. 그러잖아. 국정원 안에 보면요. 이렇게 서쪽문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다 보면은 그 음침한 곳에 원장님 집이 있어. 우리 A 공간이라 그러는데. 그 공간 앞 마당에서 썼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거를 조태용 씨가 이제 어제 헌재 출석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제 확인해 봤더니 그 시간에 밤 11시 9분인데 홍장원이 지 사무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당장에 들통이 나도 지금 당장에는 지금 우선 거짓말로 면피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 동료들이 그래요. 30년 전에 나온 얘기야. 홍장원이 저놈이 틀림없이 큰 사고 칠 놈이다. 근데 지금 확인해 줬잖아. 누가? 박선원이 박지원이 이런 애들이 그걸 확인해 줬잖아. 뭐라고?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인사청탁을 7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홍장원이 얘는 박근혜 정권 때 이병기 원장이 오면서 불러들여서 비서실로 왔다가 이병호 후임 원장 때 비서실장 가면서 온갖 혜택은 다 본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떨궈져 나왔잖아요. 걔 그리고 나서 영국 공사까지 했다고. 근데 이번에 지금 뭐 또 나오는 게 박지원이 떠드는 얘기가 뭐 영국 대사를 했던 뭐 전직 누구를 갖다 뭐 인사청탁 했다 그러는데 누구든 간에 지가 박근혜 정권 때까지 호의호식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빨갱이 같은 놈들한테 가서 인사청탁 7번이나 했다는 얘기를 이 박지원이나 박선원 같은 애들이 한 거야. 박지원, 박선원이는 뭐의 상징이에요? 간첩의 상징 아니에요? 친북 인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 애들한테 가서 인사청탁을 해? 이게 뭐야 이게? 인간이야 짐승이야? 쓰레기야? 짐승만도 안 되고 쓰레기만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나와서 조태용 원장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 아니야 저쪽 애들이.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조태용 씨가 그 사람들이 박선원인지 박지원인지 이름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냐 그러니까 맞다고는 해. 자 그러면 홍장원이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어떻게 윤통이 홍장원이를 차장까지 시켰는지는 모르겠어. 그 이면에서 국가안보실 김태호가 마포고 동문으로서 무슨 작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지 않은 얘기를 갖다가 있다고 얘기하기 뭐해도 어쨌든 임명자는 누구였어? 윤통이야. 윤통이 홍장원이를 갖다가 차장을 임명했다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자정을 넘기면서 박성현이랑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5일날 아침에는 김태호한테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보내갖고 윤 대통령이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그리고 해임이 되자마자 어떻게 그 다음에 액션이 이병기한테 전화하고 또 민주당 쪽 애들한테 연락하고 이러면서 미리 짠 거죠. 곽종근이 특전사령관 얘도 마찬가지야. 김병주 끈아풀이었어 얘가. 김병주가 군에 있을 때 그 밑에서 밥을 떼겠던 놈이래 이게. 꼬붕. 김병주랑 공통점이 있더라고. 이 곽종근이 얘는 충청도 아이라는데 대학원 과정을 갖다가 전남대인가 조선대인가 어디서 했다 해. 누가 밟았던 코스죠 그게? 김병주가 밟았던 코스야. 김병주 걔는 난 몰랐는데 원래 전라도 아이래. 생긴 것도 조망만 해갖고 발차기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자 김병주 밑에서 큰 아이다 보니까 김병주한테 설득당하고 지금 어제 보니까 그 누구야? 그 국힘당의 의원 중에 성 무슨 있죠? 성종 뭐라고? 그 성 의원이 직접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707 단장한테 김현태도 만나고 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전에 짠 거예요 지금. 짜고 거기에 개입한 게 누구야? 박선원, 박범계. 그 뒤에서 큰 그림 그리고 조종자가 박지원이 했겠지. 그러니까 홍장원이나 곽종근이처럼 이 사상 자체가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이 내 자리만 있으면 되고 내 밥그릇만 책임된다는 이런 아이들이 국가의 주요한 보직에 있었다는 게 이번 같은 참극이 벌어진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화영이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곧 나잖아요. 이달 내로 하면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자동적으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유죄가 확정돼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대북 송금은 뭐가 저촉이 되죠?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 동시에 위반 사항이 됩니다. 생션 위반한 게 돼요. 자, 그런 미국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 지금 바라는 게 뭐다? 이재명이가 관타나모 가서 물침대 타고 전기 침대에 올라가서 짜릿짜릿하게 그 일을 당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뭐 위진교사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범죄자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을 만들자고 나서는 민주당도 참 한심하지만 여전히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친중자들, 종중자들 많아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천조국 팔행위에서 권영세를 뒤딱 깠더라고. 어떻게 말이야, 사업이 안 되고 망했는데 돈을 갖다 200억이나 추가로 받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 가족들이 커피 사업에서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거냐? 내 얘기가 아니야. 미국 여인이 하는 얘기야. 천조국 패랭이가. 물론 애지간히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 임명할 때 청문회에서 많이 나온 얘기지만 그 미국 여인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애타게 방송을 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미중 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을 붕괴하기 위해서 지금 전선에 나와 있는 공작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그 여인네는. 그지만 너무 예쁘잖아. 아리따운 몸으로 청초한 모습으로 앉아갖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나라를 까는 거 보면 배현진이 욕하는 거 보니까 뭐 아이고야 진짜 욕도 찰지게 하더라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434억 원 납부하는 것만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재명이 같은 건 지금 미국 법정에 가서 거기서 학문검사 받을 수도 있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뭔 짓을 할 수 있어. 2020년에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또 다른 폐렴 내지는 또 다른 지금 질병이 돌고 있어요. 그 질병균을 지금 대한민국 땅에다가 퍼뜨릴 가능성이 있어. 더 나아가서 얘네들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냐면 특히 중국 애들은요. 평택이나 아니면 오산이나 미군이 와 있는 그 지역에다가
가서 이 소위 말하는 뭐 콜레라균이 됐든 이질균이 됐든 뭐든 간에 이런 우리 보통 ABC 무기라 그러죠. Atomic, Biological, Chemical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자력 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이들 가운데 뭐가 됐든지 간에 뿌리고 날 수가 있어요. 뿌리고 날 수가 있다고. 거기다 지금 이더리움을 갖다가 만들었던 사기꾼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 버질 그리피스라고 있었는데, 이 버질 그리피스가 만든 이더리움을 가지고 무슨 통일 앞에다 못해서 수백조로 만들었었잖아요. 이걸 갖다 조사하라고 조사 자료를 한동훈이한테 줬더니 한동훈이가 2020년 7월 달에 미국 가서 받아놓고 닦아먹었죠. 그리고 한동훈이는 지금 윤 대통령이 지를 갖다가 장관까지 임명해 줬는데 등 뒤에서 지금 칼 꺾고 생 난리를 치고 있죠. 이번에도 한동훈이가 윤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서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래요. 시중에 나온 얘기는 이 홍장훈이라는 애가 이병기 원장이라 해야 되겠지. 좀 아직 확인 안 됐지만 만약 확인되면 이병기가 이제 이모부가 되니까 이병기한테 전화하고 이병기가 한동훈이 장인 진형군가 있다며 둘이 이제 나이 또래 비슷할 테니까 거기다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장인이 한동훈이한테 알려주고 이런 네트워킹을 한 거라니요. 그러니까 지금 홍장훈이가 동훈이하고는 직접 연결이 되든 안 되든 모르겠지만 근거를 안 남기려면 이렇게 3쿠션을 쳤겠지. 이병기, 진영구, 한동훈 이렇게 가게. 그러니까 얘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데다가 얘 인성 자체가 개인적인 사생활 도 엉망인데다가 또 내부에서 공작금을 갖다가 왜 떼먹는다 아세요? 자, 블랙으로 나가시면서 지 이름으로 그 집을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계약서에다가 지가 아는 미국 사람, 재미교포쯤 되나봐. 그 사람 명의로 샀는데 자신이 이병기 원장이 오면서 자기를 비서실을 불러들여서 그쪽을 갖다가 빨리 정리를 못하고 들어왔더니 그 재미교포가 먹고 튀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한 거야. 그러면 그놈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뭐가 우리 국정원 안에는 계약서 사본이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거 조사하면 당연히 국고로 귀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 지금 국정원이 안 하고 있어서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파트 두 채를 샀는데 한 채가 700만 불짜리래요. 이것도 몰랐어. 근데 어디서 작년에 아마 CBS인가 어디 그런 데서 보도를 막 하더라고요. 봤더니 CBS 기자가 탐사보도 기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는 홍장훈 본인이 떠들지 않으면 취재할 수 없는 내용들이야. 그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홍장훈이가 상당히 표정이 환해졌다 그러더라고. 안에서 기독교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럼 뭐겠어요? 본인을 거짓말해서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인생을 살아온 아이다 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 해드릴까? 홍장훈이 육사 선배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 선배가 있어. 국정원 선배야. 작년에는 말이야. 아니 최 박사 그 홍장훈이 말이야. 이미 조태용 원장도 무혐의라고 다 검증이 끝났다는데 그거 좀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홍장훈이 비평하는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홍장훈이가 직접 전화 온 건 아니고 그러면서 연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진짜요? 그랬더니 아니 홍장훈이가 전화 온 게 아니고 장훈이 동료 육사 동기들이 막 전화가 오고 걱정을 해서 내가 최 박사한테 전화한다 그러는 거야.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그 양반이. 이번엔 뭐라 그러시냐면 야 홍장훈 그 개새끼 아니야 그거? 어떻게 육사 나온 놈이 그따 짓을 해? 야 정말 천하에 죽일 놈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내가 아니 묻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하실까?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 나쁜 놈이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홍장훈이랑 같이 그 홍장훈이가 밖에 나가서 그 흑색 활동할 때 뒤에서 국장하면서 뭐를 나눠 먹었는지 그때도 우리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다른 직원들은 그 공작금을 상신하면 10,000불 타기도 힘든데 홍장훈이는 10만 불도 오케이, 20만 불도 오케이, 30만 불도 오케이, 올리면 다 오케이래. 근데 그 돈이 다 실제로 대북 공작 사업에 쓰였을까요? 라고 믿는 사람은 국정원
공작 사업을 했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지. 근데 그때 국장했던 사람이 홍장원이랑 같이 지금 특보를 하다가 나이가 차서 그 김영현 국방부장이랑 다 동기예요. 38기들 육사.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가서 풍을 맞았는데 말을 못한대. 그러면서 단어도 생각 안 나고 그런다는 거야. 봤더니 얘네들이 그동안 그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배임 횡령으로 떼먹은 돈이 월 평균 잡아 800에서 1000만 원씩 받아 먹으면서 한 1억 5천 이상을 갖다 공금을 갖다 횡령을 한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받게 되면 또 철컥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는 거지.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이 걸려서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보다 못한 육사 애들이 국정원에 와갖고 출세하면서 오직 교훈영색과 아첨과 간신의 노릇을 하면서 국장이 되고 특보가 되고 차장이 되고 이 짓을 해온 거야. 심지어 원장까지도 있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번에 다 보신 거야. 아,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국정원에 가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브로커 아니면 저런 간신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그 이병기 씨랑 뭐 인척 관계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진짜 이모부 조카 사이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그 일 들어보니까 아하, 이게 간신과 환관, 내신은 타고난 유전자가 다르구나. 정직하게 결기를 갖고 선비답게 일을 열심히 한 그런 요원들은 진급도 안 돼. 배척당해. 그런데 이렇게 돈을 먹고 또 지들끼리 돈을 나눠 갖고 이런 것들은 승진도 되고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오늘 이거 뭡니까? 이 전염병 돌 거를 미리 경고해 드리는 건요. 여러분들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피해 당사자거든요. 2020년도 8월 달에 광화문에서 8월 15일 전 국민대회를 하고 나서 강제로 제가 PCR 검사 받고 수용소 끌려 들어갔다가 2달 동안 혼수 상태로 제 몸이 다 망가졌어요. 2달 동안 그 치료 목적 하에서 마루타가 돼가지고 몸에 무슨 약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심각한 상해를 입었어요, 저는. 네?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지금 살아있지만은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미리 경고드렸는데 특히 전염병 살포가 예상된 지역이 있습니다. 군산, 평택, 부산, 창원, 울산, 거제도, 광주, 청주, 당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군산, 평택, 부산, 창원, 울산, 거제도, 광주, 청주, 당진. 이것 외에도 서울도 물론 해당돼 있죠. 인천도 해당된. 그런데 이런 곳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방위산업체가 밀집되어 있거나 미군 기지가 있는 곳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개인 위생에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군산에 또 뭐가 있죠? 미 우주군이 있어요. 미 우주군이 나와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 작년에 일본에도 생기면서 얼마 전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볼 때는 이 군산 같은 곳은 굉장히 중국군이 볼 때는 성가시고 귀찮고 신경 쓰이는 곳입니다. 자, 거기다 평택에 뭐가 있죠? 미군기 캠프 험프리스가 있죠. 또 삼성 반도체도 있죠. 자, 이런 데다가 병원균을 살포하면 주한미군이 무력화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부산, 창원, 울산 이런 데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한국의 주요 조선소나 방산업체들이 밀집된 곳이죠. 이곳이 초토화되면 미 해군과 한국이 뭘 못하죠? 조선협력을 할 수가 없고 미국 필요한 이지스함을 당장 찍어낼 수가 없고 미 해군이 쭉쭉쭉쭉 뒤로 밀려서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또 미 해군 함정 등의 MRO, 한국 기지 내에서의 건조 및 수리 이것도 역시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또 광주에도요. 거기 한국 공군기지 큰 데가 있습니다. 청주는 F-35 스텔스들도 있고 이런 등등해서 위험합니다. 또 당진에는 현대제철도 있어요. 저 앞으로 이 당진의 현대제철 미국이 한
80억 달러 정도 투자해서 미국에 제철소도 건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국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될 곳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내란범 수괴로 만들어서 지금 처벌하려고 그러고 저 헌법재판소라는 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나와서 지금 저짓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곧 봄이 되고 환절기가 되면서 독감도 유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중국 사람들 무비자 주고 관광객 유치하고 이 전부 다 미친 개소리들이에요. 무조건 끊어버려야 돼요. 나는 진짜 내가 대통령이라면 중국하고 연결된 저 인터넷망 있죠? 인터넷선, 저 해저 케이블 다 잘라버리겠어. 어? 왜 더 저런 거를? 저런 데다 지금 풍력 발전을 좋아하면서 뭐 앞으로 뭐 100조 원을 갖다 중국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이 정부 내에도 중국한테 감염되어 있는 이 공직자,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윤석열이 혼자 그런 식으로 멍청하게 결정했겠어요? 산업장부 장관, 국장, 실장 밑에는 뭐 사무관 밑에 주사, 서기복까지 말이야. 이런 놈들이 다 오염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 발구바에 지금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지금 이 나라의 앞날 생각하면 정말 목청이 터져라고 얘기를 해도 부족한데 제발 우리 아트에서 방영하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좀 이 중국 공산당의 이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에? 문재인이가 한 번도 겪어보친 나라를 갖다 만들어서 엉망을 만들어놨죠. 선거도 엉망을 해서 부정을 해놓고. 자, 국민 여러분, 마쳐야 될 시간인데 희망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체포됐다고 하는 소리 나왔죠. 아마도 제가 그 현장에 투입된 특수요원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중국말 하겠지 당연히. 중국말로. 各位朋友们现在韩国总统尹锡烈发布戒严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했어.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다들 나가자고. 다들 나와. 이러면서 버스에 실어서 냉큼 어디론가 갔겠지. 그 어디론가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미국이고 미국령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트럼프라도 내가 뭐 마르코 루비오라도 내가 CIA 국장 존 레클리프를 하더라도 이거를 공개를 할까요? 안 하겠죠. 대신에 중국 공산당을 발길발길 찢어서 신석기 시대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때 CIA의 차이나 미션 센터 같은 그 정예 공작관들이 나와서 그 작업을 하겠죠. 아마 공표는 안 하지만 중국과 미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면 지금 약발이 제대로 좀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일이 생긴다면은 트럼프가 북경 가서 내지는 제3국에서 시진핑 불러내겠지. 안전상 위험이 있으니까. 야, 싱가포르 정도 시진핑 보고 야, 너 엄마 나와봐. 해가지고 항복문서 받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들려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가용한 자원이 국정원장과 외교부장관 둘인데 이 두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의 국무장관과 그 다음에 미국의 존 레클레프 CIA 국장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지. 뭔가를 하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안 하면은 어려운 일이 벌어지겠죠. 글쎄, 저라면은 지금 국정원장은 이런 청문회에 나올 시간이 없어야 돼요. 미국 들어가서 이번에 DNI로 된 털시 게버드하고도 긴밀하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존 레클레프 CIA 국장하고도 만나서 제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읍소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원장이 못 가면 차장이라도 가야 될 텐데 갈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영어가 그러한 영어를 갖다 표현할 실력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시아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이영풍 기자가 지금 이 소위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불갑을 못 나오게 되셔서 제가 뭐 겸사겸사해서 오늘 제 방송을 이슈 핵펀치 시간을 지금 1시간 한 44분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 이영풍 기자보다 못생긴 제가 대타로 했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저희의 방송 아시아투데이의 이 유튜브 방송을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초에 왔을 때 여기가 그때 아마 12만인가 10만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몇 만이죠? 한 50만 됐죠? 예, 이제 49만 명이니까 지금 5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유튜버를 위해서 많이들 협조를 해주시고 협력해줬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주말이 될 텐데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들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식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마치겠습니다.